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지킴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파 껍질 버리시나요? 양파 요리할 때 껍질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셨죠? 근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앞으로는 절대 버리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양파 껍질 속 숨겨진 슈퍼파워가 정말 놀라워요. 물론 이런 이야기 들으면 껍질은 먹는 게 아니잖아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죠. 농약이 남아있으면 어떡해? 소화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오해들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분들,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양파는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대표적인 약선식품이에요.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등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도 양파를 혈맥을 통하게 하는 음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의 진짜 핵심은 껍질에 더 많다는 사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양파 속살보다 무려 20에서 30배 이상 농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폴리페놀 성분이에요. 최근 국내외 대학 연구팀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양파 껍질 추출물이 지방간 억제, 콜레스테롤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파 껍질의 7가지 놀라운 효능 들어갑니다. 첫 번째,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과예요.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매일 양파 껍질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8주 후 평균 혈압이 약 7mm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이는 약물 치료 초기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많은 한국인 식단에서는 이런 자연적인 혈압 조절 식품이 큰 도움이 되죠. 두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단을 먹으면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데요. 양파 껍질의 플라보노이드가 LDL의 산화를 억제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걸 막아줍니다. 일반 양파도 이런 효과가 있지만 껍질 쪽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한 해외 연구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의 총 콜레스테롤이 한 달 만에 약 18%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 혈액 검사에서 경계 수치 나오는 분들은 매일 한 잔의 양파 껍질 차로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면역력 강화. 요즘같이 독감이나 감기 잦은 계절에는 면역력 관리가 필수잖아요.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과 케르세틴 유도체는 우리 몸의 백혈구 활동을 도와서 바이러스 침입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세포 실험에서 퀘르세틴이 바이러스 복제 속도를 70% 이상 억제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항산화 수준이 아니라 면역 기능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번째, 체지방 감소와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양파 껍질 속 폴리페놀은 지방세포의 생성을 막고 이미 생긴 지방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에 효과가 크다고 하죠. 한 일본 연구팀 실험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들의 복부 지방이 12주 후 평균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운동 병행 시 그 효과는 2배 이상이었다고요. 단,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정량, 하루 한 컵 정도로 충분해요. 다섯 번째,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양파 껍질의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켜줍니다. 하루 2회 양파 껍질 차를 마신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률이 약 23% 낮았다는 연구도 있어요. 특히 식사 전 30분쯤에 마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간 기능 개선이에요. 지방간이나 음주 후 간 수치 걱정되시는 분들, 이 부분 꼭 들으세요. 양파 껍질의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간효소 수치 AST, ALT가 높았던 대상자들이 양파 껍질 추출물을 8주 섭취한 뒤 평균 20에서 25% 개선된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간이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천연 해독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일곱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퀘르세틴은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결장암, 유방암, 폐암 등에서 세포 사멸 에포프토시즈를 촉진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먹으면 암이 낫는다는 식의 과장은 절대 금물이에요.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예방적 역할은 분명히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제 궁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양파 껍질과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 첫 번째, 녹차입니다. 두 식품 모두 폴리페놀에 보고예요.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능력이 약 1.8배 상승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양파 껍질차와 녹차를 반반 섞어 마시면 체내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극대화돼요. 두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은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 작용이 시너지를 냅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건강엔 그야말로 천연 보약이에요. 세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이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조합입니다. 특히 간 수치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네 번째, 레몬입니다. 비타민C가 퀘르세틴 흡수를 높여줘요. 양파 껍질차에 레몬즙 몇 방울 넣으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흡수율도 약 30% 상승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들기름이에요. 지용성 플라보노이드가 지방과 함께 섭취될 때 체내 이용률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양파 껍질 분말을 들기름에 살짝 볶아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반대로 최악의 궁합 음식 5가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유. 양파 껍질 속 폴리페놀은 우유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차로 마실 때 우유 섞지 마세요. 두 번째, 커피. 카페인이 퀘르세틴 대사를 방해합니다. 양파 껍질 차와 커피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 두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알코올. 간에서 해독 효소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양파 껍질의 이로운 작용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고염식. 나트륨이 많으면 항산화 효과가 감소하니까 염분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는 피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정제당 식품. 당분이 퀘르세틴의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 조절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양파 껍질차 마시면서 케이크 드시는 건 정말 아깝습니다. 특별히 만성 질환자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릴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 껍질차를 하루 한 잔, 식사 30분 전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단, 항응고제나 혈압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퀘르세틴이 약효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위가 예민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은 진하게 우리지 말고 연하게 하루 건너 한 번 정도만 섭취하세요. 이제 보관법과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양파 껍질은 깨끗이 세척한 뒤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켜 밀폐용기에 담아두세요. 습기만 피하면 6개월 이상 보관 가능합니다. 차로 우릴 때는 물 500ml에 껍질 한 줌 넣고 약불에서 15분 정도 끓이시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져요.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처음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양파 알레르기나 위산 역류 있는 분들은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양파 껍질, 이제 절대 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혈관, 간, 면역, 심지어 다이어트까지 도와주는 진짜 슈퍼푸드였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 부모님,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또 다른 주방 속 약재 알려드릴게요. 저는 건강지킴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